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수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요, 최상위법인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류기관이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불공정, 불균형, 즉 편파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6,300명의 교수 모임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헌법재판소가요, 가면 갈수록 지금 점입가경입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 진실, 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가 되겠는데요.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헌재의 누굽니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탄핵 심판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문영배 대행은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명서에서요, 거대 야당의 극단적인 폭정,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 및 구속 등 일련의 정치적 상황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정말 신의 한 수였지요. 바로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입니다. 입법을 폭주하고 그 많은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유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의 진실규명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존먹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의 척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입법, 사법, 행정의 요소마다 정말 간첩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자경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다가는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교면은요, 다수당의 이러한 폭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기소와 구속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판기관이 아닌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도구로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나서는 겁니다. 특히 문영배 대행의 탄핵 심판 주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자, 문영배 재판관은 공정해야 돼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 편향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영배 대행이 말이죠, 잘못한 게 있어요. 김용현 전 장관의 관련 수사기록 유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영배뿐만 아니라 이미선, 정계선 지금 다 법률 위반으로
법률 위반으로 지금 검찰에 고소고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이미선 재판관은요,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건 좋은데 일괄 지정했어요. 일괄. 지난 1월 14일, 1월 16일, 1월 21일, 1월 23일, 2월 4일 이렇게 일괄 5번을 지정했다고요. 바로 그건 뭐냐? 속행으로 심판을 강행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계선하고 이미선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날 끝나요. 이제 퇴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퇴임하기 전에 판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시키고 이재명을 대통령에 앉히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문제는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할 때 내란죄로 탄핵을 소추해놓고 또 헌재에 와서는 내란죄를 철회했단 말이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혐의 심판 과정에 불투명성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에 형사재판 1번, 또 일주일에 탄핵심판 2번, 일주일에 3번을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어권이 지금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론기일 일주일에 2번씩 아닙니까? 방어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자 수를 검증을 요구했는데 받아주지 않았어요. 기각시켰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부정선거를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면 검증해야 되잖아요. 투표인수. 사실은요, 선거관리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투표자 수, 선거인수 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가짜 숫자입니다. 그러니 검증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각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 중에서 4명이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거든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한 통속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정선거를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은히 은폐하는 거 아니에요. 양심불량이지, 양심불량. 자,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니 이런 교수 모임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은 과거의 SNS 활동과 글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충성하는가? 헌법을 충성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문영배 대행은요,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문영배 그 부인에게 안부도 묻지 않았어요? 마나님 잘 계시냐고. 자, 이 말은 서로 부부간에 모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안부를 전해줄 수 있나요? 이거는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문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최고 재판관으로서 공정성과 헌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국민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리는 중대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문영배 대행이 헌법에 충성하는 자세로 공정한 심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진짜 문영배 대행은요, 정치적 편향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대한민국 미래가 달렸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응? 참 걱정입니다, 걱정. 응? 그래서 8명 가지고 6명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는데 6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40여기를 빨리 임명을 해서 6명을 채우겠다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문영배 전략이. 그래서 오늘 그 뭡니까? 선고를 하는 날인데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바로 이거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국회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거 각하시켜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대단하지요. 문영배 물러가라, 사퇴하라 이러고 나서니까 오늘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변론을 다시 하겠다. 그래서 2월 10일 날 변론을 다시 한번 재개하겠다. 지금 변론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고 오늘 선고를 하기로 했는데 국민들의 여론이 거세니까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연기하고 변론을 2월 10일 날 재개하기로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추가 주목되는데 원래는 각하시켜야 돼요. 글쎄 이들의 속셈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시키려고 말이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들은 묻습니다. 누구에게? 문영배 헌재 대행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실하고 있는가? 헌법에 의해서 탄핵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편향과 사상과 이념으로 판결해서는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석방이 되던 보석 청구를 해서 나오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던 기각이 되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기각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를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좌우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주권과 참정권을 뺏겼으니까 주권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 국민은 개돼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로 간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2030 세대들이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성세대인 40, 50 세대들, 전교조에서 이념 교육을 받은 그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울어져가는 운동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좌경화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중국의 속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홍콩 사태가 될 수 있고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국가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깨우치고 뉘우치고 해서 국민들이 각성하고 권기가 일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